오늘은 금투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물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물리지 않아요.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만 20에서 25%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부분의 주주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래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처럼 세금을 내지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거래세를 없애고 대신 모든 주식 거래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이게 바로 금투세예요. 물론 일정 수준까지 공제액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영상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투세법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20년에 이미 제정된 법입니다. 그 시행이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오내 만에 하는 위험한 시기니까 주식시장에 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년만 더 연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이것도 민주당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불가하다, 당장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사실 금투세,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그 명분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미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고 거래세는 대부분 없거나 있다가도 폐지되는 추세예요. 특히 거래세는 거래당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처분 손실을 봐도 똑같이 과세가 되지만 양도세는 손실을 보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더 합리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거래세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전산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을 제대로 추적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거래당이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온 거라서 사실은 구시대적인 존재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장도 금투세법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2년 유예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예를 하느냐?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는 거대한 그리고 장기간의 불황이 닥칠까봐 초긴장 상태예요. 아마존, 테슬라 같은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이 아직은 수익이 대단히 줄거나 재무 사정이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N년간의 기간 동안 기업의 생존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CPI 0.2% 차이에 전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세계가 그 공포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경제가 꼬꾸라질 것을 알고도 돈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이나 금투세 유예, 예산 절감 전부 다 그 경제 충격을 대비하자 는 관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맨날 민주당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겹습니다만 이런 무섭고 엄중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 타령이나 하면서 오로지 정부 발목 잡는데 눈이 시뻘게 가지고 덤벼들고 있어요. 이 표현이 전혀 지나친 게 아닙니다. 법인세가 뭔지도 모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국회의원 임내하고 쳐앉아서 대기업은 깎아주지 마라, 중소기업만 깎아줘라, 0.1%만 혜택을 본다, 슈퍼 부자 감세다 이러고 짓거리고 있어요. 왜? 중소기업이 숫자가 더 많아서 표도 더 많거든. 민주당은 부동산세 폭탄도 똑같은 논리로 주장했었습니다. 국민의 1%에게만 걷어서 99%에게 나눠준다. 이따위 헛소리를 했었지만 실상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만 122만 명,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납세 인원은 단 5년 전에 비해서 4배로 늘었어요. 민주당 것들은 항상 종부세 얘기만 나오면 상위 1%에게 물리는 세금이네 뭐네 거짓말을 떠들어대지만 과세 주택의 명의가 각 가구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종부세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이릅니다.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정부와 여당은 깎아주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것들이 못 깎아주게 막은 겁니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명분도 진짜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전체 투자자의 0.9%만 내게 되는 세금인데 왜 유예하느냐? 이 계산도 틀렸어요. 거짓말입니다. 0.9%만 내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거래세를 아껴서 혜택을 본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짜는 소리인지 여러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자, 소액이라도 주식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참 많으실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거래세를 아꼈으니 나는 혜택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머저리죠. 거래세를 안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적어도 주가가 안 떨어지고 방어는 되는 게 좋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래세를 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오른다면야 거래세 그까짓 거 내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금투세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도입 전에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투매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세금을 아끼려는 노력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또한 더 큰 문제는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께는 살짝 복잡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주식은 각자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업종은 가격 변화가 작고 테크나 제약은 가격 변화가 비교적 심하고 대기업은 상승폭도 작지만 하락폭도 작은 반면에 소기업은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각 투자자는 자기 위험 성향에 맞는 투자 결정을 내리고 그에 맞는 수익을 기대하고 또 요구합니다. 나는 적게 먹어도 안전한 주식만 산다. 나는 고위험주에 몰빵을 해서 크게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없던 세금이 신설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오는 수익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변하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마켓 리스크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매도의 유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가가 새로운 시장 균형을 찾을 때까지. 그게 얼마인지는 지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연수익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해당이 없다면서 마치 주가 하락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큰 금액을 굴리는 연수익 5천만 원 이상의 투자자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해당이 없다. 결국 주가 하락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미친 헛소리입니까? 거액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팔면 거액 투자자 주가만 떨어지고 내 주가는 안 떨어지나요? 삼전 5만 주, 10만 주, 100만 주를 가진 사람들이 삼전을 매도하면 100주 가진 내 주가는 안 떨어집니까? 소액주주라서? 무슨 머저리 같은 소리인가요, 이게? 저 좌측 애들은 순환경제라는 개념, 경제가 한 덩어리라는 걸 원래 이해를 못해요. 부자만 패고 서민은 안 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부자를 골라서 패도 결국 서민도 같이 맞는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계급 투쟁적 이념에 너무 찌들어서 민주당 것들은 이제는 부자 주식시장, 서민 주식시장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대주주는 대주주끼리 사고 팔고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끼리 따로 사고 파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개미 투자자들이 나서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무슨 소리야? 니들은 거래세를 안 내서 혜택을 보는데 민주당은 이러고 앉은 겁니다. 민주당 저머리 끼세요, 여러분. 제가 딱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이 가진 사람이 팔면 적게 가진 사람이 가진 것도 같이 주가가 떨어져요. 5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면 5천억 원 가진 사람은 4천억 원 가진 게 되는데 500만 원은 그대로 500만 원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은 400만 원 되고 50만 원은 40만 원 된다고요. 받아 적었니, 남구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금 폭탄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안 터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런 거대한 주가 하락 요소를 도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이고 개미 투자자들조차 민주당이 혜택을 주시겠다는 그 개미 투자자들마저도 금투세를 미루라고 금투세 때문에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금투세 도입 자체를 영구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이든 비과세 구간이든 외국처럼 장기 보유 주식 감면을 도입하든 자세한 제도적 요소는 차치하고 도입 자체의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요. 또는 저는 법안 발효 날짜를 정해놓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루는 것도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 상황이에요. 한국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공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민주당은 도리어 나라 경제를 망치고 그 탓을 정부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책 없이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김대중이 IMF로 재미를 봤듯이 찌째명도 포스트 코로나로 재미를 보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더 괘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이재명은 지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봐서 주식 투자자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막는답시고 공매도를 반대했었어요. 오래전도 아닙니다. 올해 7월 말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된다. 공매도는 주가 급락의 원인이다. 왜 공매도 금지를 안 하느냐 하고 정부에다 대고 깨끗거렸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공매도 자체는 주가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믿음이 있을 뿐이지 실제 근거는 없어요. 개별 주식만 봐도 공매도가 엄청 많이 물린 주식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비일비재해요. 공매도를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다는 논리라면 매도도 금지해야 돼요. 주가를 하락시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공매도는 연구 결과 같은 건 들여다보지도 않고, 물론 민주당 새끼들은 원래 공부라는 걸 안 하니까요. 그냥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정부에 꽥꽥대는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마치 지가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더니 막상 정부가 주가 하락을 막으려고 나서니까 그건 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어거지를 쓰고 앉은 거예요. 정작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저도 금투세 때문에 미치겠다는 메일이 하루에 한 통씩은 꼭 옵니다. 금투세는 실제로 직접적인 매도의 유인이 있는 제도인데도 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하라, 소액주주를 보호하라는 찌째명의 말에 진정성이 대체 눈꼽만큼이라도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저는 예상을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확신하건대 만약에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 정시 도입,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했다면 찌째명과 민주당은 금투세를 왜 유예하지 않냐고,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 다 죽일 거냐고 깨끗거렸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다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지들이 반대하는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안 되지만 지들이 찬성하는 금투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건 민생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하락인 것처럼,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금투세, 부자 과세 이따위 타령을 하는 찌빤 아부렁이가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이재명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인지. 돈 많은 사람들만 주식을 팔 거라서 소액 주주는 괜찮다, 오히려 혜택을 볼 거라는 민주당의 말이 얼마나 멍청한지 말이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